안녕하세요. 테크하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 라이브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개발자에게 정년은 없다. 그리고 파이어족을 꿈꾸지 마라.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자에게 정년 없다. 여러분들은 개발자로서 과연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꼭 지금 은퇴의 나이가 된 개발자들 뿐만이 아니라 신입분들로 시작을 해서 지금 1년차 되신 분들, 그리고 5년차, 10년차, 15년차 이렇게 쭉쭉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서 내가 개발자로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내가 개발자로서 정말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개발자로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에 대한 좀 롱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런 문구가 제 눈에 꽂혀서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죠. 굉장히 고전적인 소설인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말이죠. 약간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흰 도화지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그 자기의 인생의 도화지의 그림을 멋지게 그린 분도 계셨을 테고, 그리다가 좀 잘못된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문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저한테 줬었던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허설이라는 핑계로 그냥 인생을 막 살 수 없듯이 어느 정도 힌트를 가져가면서 남들의 이야기도 듣고 남들이 예상하는 또는 이런 방향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참고를 하면서 인생의 큰 항로를 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년 이야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PD수첩에 나와 있는 그런 영상 중에 하나를 좀 따왔는데요. KT에서 한 36년 근무하고 26년 근무하신 분의 이제 은퇴 후에 퇴직 후에 그런 라이프 패턴이 바뀌는 그런 걸 이제 조명하면서 나온 영상인데, 결국은 이분들은 이렇게 IT 회사죠, KT면. 그런데 나름대로 KT 다녔을 때는 이제 거기도 이제 호봉질 거야 아마, 연봉질 수도 있지만 급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 이렇게 기존에 하던 일은 접고, 그러니까 없었던 일처럼 이제 되고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분은 이제 36년 근무하신 후에 이제 택배차를 사서 이제 배송하는 업무를 이제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예시고요. 밑에 26년차 근무한 후에 퇴직하신 분은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나오는 문구처럼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리허설 같은 거예요. 무대 위에 있는 리허설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KT에 다닐 때는 뭐 별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그 어떤 기업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했었겠죠. 하지만 나이를 들고 퇴직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무대 리허설처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거죠. 우측에 이제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보면 실질적 퇴직 나이, 법적 퇴직 나이가 있는데 현재도 이제 법적 퇴직 나이가 65세로 이제 개정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하지만 지금도 실질적인 평균적인 퇴직 나이는 49세라고 합니다. 결코 길진 않죠. 요즘 뭐 취업 늦게 한다고 했을 때 30대 초반에서 49세면 20년 정도도 안 되는데 뭐 아파트 가격은 천장부치로 올라가는데 20년 갖고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IT 회사 KT면 안정적이죠. 대기업이고 KT에 다니시던 분들도 이렇게 퇴직한 후에 이렇게 삶의 포지션을 이렇게 가는 것이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우리가 판단할 때 내 가치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이게 일맥상통할 것인가. 물론 생계에 다다르게 되면 생계의 어려움에 다다르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개발자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개발자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정년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IT 부문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서비스 부문, SI 부문, SM 부분, 그리고 PM이나 PMO 부분, 그리고 관리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관리직은 차치하더라도 태클을 조금 만지시던 분들이 개발자로서 얼마나 롱런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정년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10년차 이하 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내가 전직하지 않고 IT 업종에 머무르면서 개발자로서 적성도 맞는 것 같고 한다고 하면 10년차 이하에서는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태클을 배워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이고요. 그 이후로 5년차 정도 되면 태클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맨몬스를 내 값어치를 급여 받는 것만큼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5년차, 10년차 넘어가면서 내가 포지셔닝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차도 넘었을 때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에게 맞는 곳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언제까지? 10년차 이전에 찾으면 나이스하죠. 근데 15년차까지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차, 15년차까지는 안정적인 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처럼 KT 같은 데 들어가서 이미 좋은 남들이 가려고 하는 직장 정도죠. KT 정도면 들어가서 이제 26년, 36년까지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의 정년 그리고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0년차, 15년차까지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길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이후에 KT처럼 안착을 하는 게 필수적이죠. 자, 안착이라는 게 뭘까요? 네, 바로 급여 만족과 정신적 편안함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이죠. 자, 이 말은
내가 일할 수 있는 팀, 조직에서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정리되지 않는 그런 안정감 속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KT처럼. 네. 물론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조직 생활에 힘들어서 IT 창업이나 또는 타업종의 전직도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창업이나 전직을 해서도 안착한 상태라면 정신적인 편함 그리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의 그 과정이 아까 보셨던 KT에서 26년, 36년 일하셨던 분들도 이 케이스를 보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정년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정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말하면 20년, 25년도 가능하죠. 파이어를 한다는 얘기죠. 정년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짧을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업계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 일하는 편입니다. 정말로요. 자기가 공무원이나 저런 KT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면 20년 정도만 해도 오래 일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년에서 그러면 끝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정답도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복지정책 같은 것들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태클을 알고 있어요. 개발자로서. 개발자라고 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 포지션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은퇴 전후에 또는 그 이후에 롱텀 관점에서 좀 쉽게 포지셔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년차, 20년차, 30년차의 각각의 포지셔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맨 처음 보시면은 이제 개발자가 이제 정규직으로 성장해서 20년 차에 이제 관리자나 PM이나 PMO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차에 은퇴를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20년 차의 정규직으로서의 IT 관리자, PM이나 PMO는 30년 차 됐을 때 IT 업종에서 계속 포지셔닝, 즉 머무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클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징만 주로 해왔기 때문에 용어나 또는 사업관리 또는 작업 분류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큼직큼직한 조직에서의 어떤 매니징 역할은 스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스킬에 대한 테크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30년 차 됐을 때 아까처럼 KT 같은 곳에서의 26년 차 이후로 36년 차 이후로의 어떤 포지셔닝이 바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전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뭘 얘기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네, 아까는 이제 방앗간 이야기했고, 네, 그 택배차 이야기했죠. 그렇게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타업종으로 전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정규직 10년차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20년 차에도 정규직으로서 고급 개발자로 일한다. 네, 이렇게 조직에서 지금 개발자로서 테크로서 일했었던 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놔두는 그런 조직이 많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나와서 굳이 전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IT 프리랜서로서 고급 개발자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유사한 급여, 페이를 유지하면서 좀 더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차에 내가 관리자로 머무를지 고급 개발자로 포지셔닝 할지를 잘 고민해서 20년 차에도 커리어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중국 개발자에서 시작해서 20년 차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프리랜서로 나와서 고급 개발자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만약에 좋은 포지셔닝으로 해서 사이트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남들이 은퇴할 나이, 정년을 고려할 나이에 그냥 쭉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20년 차에 하던 일 그대로 30년 차 넘었는데도 계속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조직이 있다면 굳이 타업종으로 아까처럼 방앗간이나 택배차를 몰지 않더라도 그대로 포지셔닝을 해서 20년 차에서 30년 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중국 개발자로서 프론트단 개발하면서 자기가 적성에 안 맞고 소질이 안 맞아서 전직하는 경우죠. 대부분 어떤 거예요? 네, 치킨집이나 인테리어 등등 있겠죠. 또는 이따가 또 얘기할 전기 기사를 딴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전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30년 차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직을 했고 그 업종, 예를 들어 치킨집인 경우는 또 그 세 개가 있겠죠. 치킨집 10년 차에서 또 치킨집 20년 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인테리어 업체 했을 때 인테리어 시작했을 때가 20년 차이니까 인테리어 10년 차에서 20년 차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들의 세계에서도 얘기가 할 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자에게 정년 없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지금도 초급 기술자는 많아요. 진입하기 위한 초급 기술자, 국비학원 출신자는 엄청 많기 때문에 초급 기술자는 지금 포화 상태인데 고급 기술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국가가 성장하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고도화가 되면서요. 그리고 AI 때문에 IT 직종이 조금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IT 업종이 아니라 타 업종일 수가 있어요. AI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때문에 운송업에 대한 인력이 준다든지 아니면 보험 설계 또는 이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의 트레이더의 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타 업종에서는 줄어들 수 있는데 AI를 만약 하게 되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보안은 어떡하고요? IT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산업이 AI를 하면 할수록 IT 부문 사람이 더 요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다른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 차 되면 개발자 하시던 분들도 노후를 위해서
많은 자격증을 따고 그걸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내가 IT 업종에서 할 만큼 했고 이제 딴 일 하고 싶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또는 혹시 몰라서 미래 대비를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라이센스나 서티를 따두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했었던 30년의 어떤 경력, 20년의 경력을 버리고 새로운 업종에 가서 A부터 Z까지 새로 시작한다? 글쎄요. 그러면 제가 받던 페이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스킬은 타 업종에서의 스킬은 아주 낮은데 나이는 많고, 그러면은 페이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최소 IT 업종에서 받던 페이의 반 또는 반의 반 정도 디스카운트된 페이를 받고 일을 해야겠죠. 뭐 여기서 나와 있듯이 30년 차에 전기기사 취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따져서 나쁘진 않습니다. 네, 공사 현장 가서 전기기사 많이 대접해 줍니다. 저도 들었고요. 전기기사나 또는 택배차 구매를 해서 배송한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영업을 전직해서 치킨집 인테리어 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중소규모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이 된다면. 또는 임원으로 재취업하면 좋겠죠. 또는 뭐 회사 건물 관리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대다수가 IT 20년 차, 30년 차 받던 급여의 반 이상 할인된 그런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러면 개발자로서 20년 차, 30년 차 있는 분들이,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이것일까요?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라고 좀 자문자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년 가까이 되면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그 회사의 관리자에 비해서 월등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으로는 취업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허드렛 일이죠. 허드렛 일. 뭐 그게 뭐 편의점에서의 허드렛 일일 수도 있지만 IT 운영 시스템에서의 허드렛 일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타업종에서의 허드렛 일이라면 이런 거죠. 3D 업종, 워라밸이 없고 무시당한 일들, 뭐 건물 관리라든지 배송차 운행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IT 업종에서의 허드렛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시스템 운영에서 큰 조직에서 시스템 운영자로서 작은 파트만 내가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도 특별한 테크가 없더라도 내가 20년 차 정도, 30년 차 정도 경력이 있다면 네, 운영하는 게 어려울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도메인 지식만 얻고 해당된 시스템에 대한 내가 할 R&R만 정확히 처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IT 업종에서 허드렛 일은 타 업종에서의 허드렛 일과 다릅니다. 왜? 받던 급여도 그대로 받고요. 거의 다 전문가로서, 도메인 전문가로서 대접받을 수도 있고, 조직마다 다르겠지만 워라밸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규직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주로 프리랜서 일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정년 이후의 허드렛 일, 정년 이후의 IT 업종에서의 허드렛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처럼 KT 다니시던 분이 퇴직하고 했었던 그런 타업종으로의 전직보다는, 물론 내가 머물렀었던 회사, 내 R&R도 다르고 내 테크 스킬도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포커스를 개발자 중심으로 둔다면, 개발자 출신으로 정년을 만약 넘게 일했다면 그냥 계속 하던 일을 구해서 일하시라 라는 게 좀 현명하고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년이 넘었다고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IT 업종은 타 업종처럼 받던 급여의 반 이상을 디스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평등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은행 부지점장, 자, 이분들 연봉 1억 넘죠. 자, 은퇴하고 일 안 해도 되는데 재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분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경력과 커리어가 많고 머리에 지식이 많은 거를 차치하고 이분의 포지션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재취업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인터뷰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 연봉은커녕 4, 5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IT 업종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디스카운트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급여 내고 할 때 내가 자신이 큰 소리 예전처럼 내기는 어렵지만 고급 개발자 급여 단가는 가져갈 수 있어요. 절대 깎지 않습니다. 그게 개발자 생태계, 개발자 라이프 사이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급 개발자들 그리고 1년차, 뭐 3년차, 5년차들이 연봉만을 향해서 고연봉이래 라고 해서 러쉬하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끝물, 이 마지막 정년까지도 개발자로서의 어떤 베네핏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런 장점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급 개발자들도 이 영상을 많이 듣는다면 지금 취업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난 IT 개발자로서 일을 할 거야. 언제까지? 20년차, 30년차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타 업종에 비해서 IT 업종이 길 뿐만이 아니라 정년에 가까워서도 내가 포지셔닝 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타 업종 전직을 해서 뭐 인텔을 새롭게 배운다거나 뭐 전기기사를 따기 위해서 뭐 또는 뭐 제빵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길들이 뭐 본인이 그걸 좋아한다면 가도 되지만 굳이 내가 IT 업종에서 소질이 있는데 타 업종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내 20년 경력, 30년 경력을 버려가면서 말이죠. 연차가 은퇴 연령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 반대로 지금까지는 10년차, 15년차, 20년차까지는 정규직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년에 가까울수록 정규직은 불안해지고요. 프리랜서 일을 하시던 분들은 일만 잘 구하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페이가 유지가 되면서부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차가 지금 많은데 정규직 고연봉을 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도표처럼 두 번째 것도 좋은 포지션인데 두 번째 포지션은 많지가 않아요. 진짜 테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에서나 연차가 있는 분들을 고급 개발자, 고급 엔지니어로 끌고 가지 그렇지 않은 그 조직에서는 다 관리자나 매니징을 하도록 포지션을 유도를 하겠죠. 또는 세 번째 10년차 정규직 프리랜서 중급 개발자에서 이제 고급 개발자로 넘어가면서 계속 유지되는 이 포지션도 고객 사이트만 잘 만난다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객 사이트만 잘 만난다면 20년차, 30년차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규직 20년차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전문직은 커리어나 또는 이제 커리어라기보다는 학벌이 계속 물고 들어가는데 그런 케이스는 그거죠. 임원급을 달고 근데 임원급들도 결국 은퇴를 하게 되죠. 그 은퇴하게 되면 또 전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프리랜서는 좀 학력이 낮더라도 개발자로서 포지셔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또는 테크 기술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계속 본인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른 대기업 임원보다 프리랜서로 아예 아싸라게 시작해서 10년차, 20년차, 30년차 계속 끌고 가서 남들은 잘 드러내지 않고 스타 엔지니어, 스타 개발자가 아니지만 꾸준하게 타 업종에 비해서 급여를 계속 끌고 가면서 은퇴할 또는 그 이상의 연차까지도 포지셔닝을 하면서 사실상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개발자가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지루함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다른 영역, 다른 업종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KT에서 25년, 35년 이후에 방앗간을 하고 택배차를 몰 바에는 지루함이 낫겠죠. 20년, 30년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나쁘지 않겠죠. 자, 그 지루함은 본인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개발자 영역, 엔지니어 영역 두 가지 영역에서 경험을 계속 쌓는 거예요. 사이드 프로젝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주말 시간 많잖아요. 아니면 내가 별도로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하면서 태클을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퇴직 나이가 됐을 때 타업종으로 가서 뭐 제빵 학원을 다닐 필요도 없고요. 공인중개사를 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파이어족 얘기인데 네, 파이어족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IT 업종에서 파이어족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인사팀, 대기업 재무팀, 죄송합니다. 대기업 인사팀, 대기업 재무팀 같은 데서 일하면서 돈을 뭐 대기업이니까 많이 받겠죠. 그래서 뭐 재테크를 돌리면서 파이어족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IT 업종에서 파이어족 필요할까요? 자, 파이어족은요. 글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돈 안 벌고 쓰기 시작하면 금방 바닥이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IT 업종에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굳이 조기 은퇴 파이어족을 할까요? 조기 은퇴 굉장히 심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IT 업종은 이렇게 테크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굳이 파이어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기 은퇴를 해야 될까요? 저는 IT 업종에서 조기 은퇴를 했다는 것 자체가 파이어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은 IT 업종에 흥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보다 더 재미있는 업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한테는요. 자, 그리고 설사 모아놓은 돈이 많아도 하루하루 아무 일 안 하고 지내는 것은 정말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차라리 파이어족을 꿈꾸지 말고 차라리 소소하게 IT와 관련된 창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자는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태클을 버리지 말고 가져가십시오. 반드시 보답이 존재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대관세였습니다.